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실적이겠죠.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추정치와 실제의 비교를 해보면 추정치보다 매출은 4%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1.16%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률도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2% 늘어나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분기 기준 매출이 9천억이 넘은 것은 2010년 3분기 이후에 15년 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주요 지역에서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를 했고요. 상반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조 9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꾸준하게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 집중과 함께 신제품 개발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신제품 개발이 일회성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추정치만큼 실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경우 이 실적이 나온 후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 목표가를 2만원을 유지를 했고요. 19,000원으로 올렸고 18,500원으로 올렸고 2만원대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2분기 영업이익이 줄었어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 이유는 추후에 당기순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또 나와야 되겠지만 그 외에 수주 이슈가 지속이 된다는 것과 함께 반사이익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얘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안마해상풍력의 내부망 해저 케이블 공급 턴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약 금액은 1,816억 원이고 계약 기간은 2028년 말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2조 9천억 수주에서 2천억 정도를 플러스 해보면 지금 3조 1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면 싱가포르 전력청과 함께 400kW 초고압 전력망 공급 설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1,100억을 수주를 한 거죠. 그러면 3조 2천억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결국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케이블 퇴출로 인한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산 해저 케이블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안보의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 간 데이터를 이동하는 해저 케이블은 안보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이 수출 상품의 보호나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장치인 백도어를 심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유치하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죠. 참고로 이 백도어에 대한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백도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죠. 바로 나오고 있죠.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백도어를 발견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중국산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케이블의 수주를 줄이고 있어요. 미국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해저 케이블은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 쓰이는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빅2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해저 케이블의 비중이 크지는 않는데 이번 조치가 국내 업체들의 수주 확대로 바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반사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면에서 그동안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뭐 저가 공세로 인한 시장 장악의 위험이 커졌었는데 이 부분이 축소가 됐다라는 것도 역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는 천천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퇴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케이블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 이후부터는 수혜주에 대한 모멘텀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의 경우 공장 증설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수원에서 K원전 팀코리아가 해외 대형 원전 시장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고 SMR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원전 쪽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적권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 분쟁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유럽, 미국 등 대형 원전 시장에서 미국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이었죠.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르네상스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짓는데 100조 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시공에서는 현대건설과 수산인더스트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주기기 터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하고 있죠. 또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한전기술, 기자재 및 부품 쪽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대한전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전에 대한 가치가 아직까지는 LS전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 가치를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한전선의 경우는 원전보다는 전선 전력 설비보다 PER이라든가 PBR이 낮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죠. LS 전선을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 LS 일렉트로닉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과 PBR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PBR의 경우는 31.62배 수준인데 중요한 건 PBR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장 산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PER이 몇 배 수준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만 안정적인 사업의 경우는 PBR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공장이나 혹은 자산 가치가 있는 부분이 PBR로 적용이 되는 건데 대한전선의 경우 확인을 해보게 되면 1.98배밖에 적용이 되진 않아요. 우리는 PER과 PBR 구분을 해서 여기에서 적용될 산업의 특성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대한전선의 경우는 PBR 기준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 게 LS 일렉트로닉스와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ER의 경우 살짝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PBR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PBR이 2배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2022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호반건설이죠. 호반건설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했고요. 그로 인해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의 경우 이 올해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보다 주가가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21,500원은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거 대비해서 저평가의 영역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제가 만약에 컨디션이 좀 좋았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가격에 우리는 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나 더 해드리자면, 피보나치를 제가 그린 거예요. 피보나치 38배 수준이 15,050원 정도 수준인데, 이 피보나치에서 38%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4%는 큰 의미는 없고, 피보나치에서는 38, 50, 62, 정확히는 61.8, 38.2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전 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요. 매우 높다. 그리고 50%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5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2%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 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8%에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는 70에서 80%는 전 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38%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5,050원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8월 1일은 아시다시피 세금 이슈가 있었죠. 세법. 정확하게는 세법 이슈가 있었는데, 이 세법이 악재가 되게 되면서 정확한 지지 타이밍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주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더 하나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16,30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16,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지속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21,000원대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중장기로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만원대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매매가 쉽지 않다, 나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문자 주세요. 문자. 여기 있죠. 010-6500에 0659로 대한전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은 좀 애매하고요. 중요 이슈가 있을 때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이슈라고 하는 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수주 모멘텀이 있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이라고 010-6500에 0659로 문자를 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있을 때 이게 지금 3조 1000억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차트가 움직이게 되면 그거에 따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